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또 오랜만에 뵙죠. 윤영환 대표님. 저희 영상에 보면 1화도 나오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영상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따로. 대표님이 초보일 때, 그리고 중수일 때, 뭐 지금도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중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고수일 때, 이 최종본으로 긴 시간 동안 대표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 영상으로 찍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엄 대표님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고, 시작한 지 횟수로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 윤영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주로 판매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나요? 위탁 판매 아니면 사입해서 판매를 하시나요? 저는 100% 위탁이고요. 100%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윤 대표님 아시는 분들은 계속 봤을 거고, 시간이 지나서 현재 매출하고 순수익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생각보다 크게 발전한 사실 느낌은 없고, 어쨌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 2천 중반 정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2달 전인가 4월 달에 이제 신학기 시작할 때 하고 좀 지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3천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위탁 판매하는 대부분들 위탁 판매하면 마진이 적어요, 돈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한 개 팔아서 50원 남는데 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님은 지금 순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제 예전에 영상에서 한 10% 중반? 네, 뭐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그 매출 파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도 마진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왔죠. 한 20%, 21%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400에서 수치상으로 네. 500 정도는, 500 사이의 돈은 벌고 계신 거네요, 순수익으로. 2,500 정도 생각하면 한 500 정도는 버는 거죠. 그리고 4월 달에 3,000을 넘었으니까 거진 한 500에서 600 사이로 벌 때가 있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등락이 좀 있으니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제 스토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다들 뭐 한 달 만에 얼마를 벌 수 있다, 한 달 만에 매출은 찍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매출은 발생시킬 수 있지만,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유튜브에서 보면 2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 2달 만에 얼마를 매출을 달성했다. 진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고, 장사에는 뭔가 흐름이 있고,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보다는 좀 장세게 그렇죠.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아직 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뭔가 운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극소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쪽이고, 그래도 본인 시간을 이제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갈아 넣어야 시간을 투자를 한 만큼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이 지금 한 몇 년 됐죠, 업력으로? 올해 이제 10월이 되면 3년을 꽉 3년을 채우는 하죠. 거죠. 네. 그럼 처음에 영상 촬영했을 때가 대표님이 1년 딱 1년 되기 전이었나요? 네, 한 7, 8개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7, 8개월 때 영상 상단에나 오른쪽에 저희가 띄워놓을게요. 보시고, 그 두 번째 영상 찍었을 때가 좀 최근이었잖아요. 그냥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면 1년 또 반 정도 됐을 네, 때, 그죠?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대한 대표님의 영상도 띄워놓을 거고요. 지금 이제 3년 차죠.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유튜브가 좋다 이렇다기보다, 이제 이 업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3년 동안의 이 성장 과정을 진짜 옆에 붙어서 결과를 공유한 채널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자극적으로 찍고 싶지만 아무래도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순수익 발생시키기 어렵고, 이걸로 먹고 살기가 사실 들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럼 대표님은 초반에는 어떻게 했고, 한 1년 정도 이제 매출 올라갈 때쯤에 또 전략을 어떻게 바꿨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특별하게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그냥 일단 살아남자가
최대 처음에 일단 한 1년까지는 그렇죠. 그게 최대 일단 목표니까. 왜냐면 이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전업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기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냥 키워드를 모으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량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판매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믹싱이 돼 있나요? 네, 그렇죠. 어중간하게 좀 변태가 돼 있다. 변태가 돼 있네.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파고들지는 못하고요. 저는 일단 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제품들 리스트를 쭉 보고 거기에서 최대한 가공을 한 다음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대신에 마켓에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을 있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로 마켓을 채우기에도 사실 수량이 좀 부족한 상황까지 지금은 와서 원본으로는 최대한 플레이를 지금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원본은 상품명 가공하지 않은 도매체 그대로예요. 네, 그렇죠.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올리는 거는 이제 굳이 안 해도, 왜냐하면 내가 가공한 DB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플레이해도 상품 수를 꽉 채울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안 팔리는 상품이 아직도 물론 더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마진을 좀 확보하는 쪽에 치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방법 자체가 그래도 많은 DB를 핸들링 하다 보니까 또 상품 하나를 막 완전 포커싱해서 그죠? 들고 파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이 좋은 키워드, 그걸 팔 수 있는 상품들 뭐 이렇게 만져가면서 조금씩 효율을 가져가면서 중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포지션에 어설프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자기만의 포지션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사업자 한 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에서 매출 대비해서 순수익이 그렇게 고르게 나오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전자 아닌 후자들 막 많이 등록하고 막 순환을 빨리 시켜서 매출은 높지만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님은 초반에는 한 몇 개월 만에 매출이 좀 올라오던가요? 이 업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그 시스템을 익히는데 좀 치중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나 대표님이 거의 초반에 이제 시작하실 때 저도 알아서 그때 뵙고 이 일을 시작한 거라서 그 대표님 초반 영상들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좀 생각나면 찾아서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좀 멘탈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저희 셀러존 제가 운영할 때 오셨다가 제가 셀러존 운영 안 하면서 저희 사무실 안에서 자리를 내서 옆에서 같이 오래 하셨다가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서 대표님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큰 걸로 이사 가셨잖아요. 네, 이사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는데 원래 사무실에 출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뭐 3시간을 출근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뭔가 어디 출근할 때가 있는 게 아무래도 집중도 없잖아요. 장단은 있죠. 왜냐면 저희 집에 아직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는 거를 좀 온전히 다 볼 수 있어서 그거는 좀 되게 장점이긴 한데 또 나오는 순간에 이제 또 그냥 좀 외롭다기보다 좀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일은 해야 되는데 참 대단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참 지금 시대에 맞죠. 아빠 엄마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쁘랴, 뭐 꿈도 가지랴, 그죠? 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셨네요, 그죠? 주로 그러면 대표님 소싱은 어디서 해요? 저는 아직도 GSM 주로 놀고 있습니다.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한테 손에 좀 익어 있는 곳이고 도매처도 여러 군데 이제 연합으로 좀 돼 있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주로 놀고 키워드 찾다가 생활 잡화 쪽 말고 이제 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GSM 쪽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키워드들 나오면 그때 이제 중개몰 뒤지고 최근에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중개몰 쪽에서 상품 GSM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GSM 쪽은 최대한 가공만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물 올릴 때 이제 뭐 썸네일도 좀 바꾸고 카테고리를 좀 정조준해서 상품을 업로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태그 뭐 이런 것도 키워드 찾다가 좀 많이 찾아지는 거 있으면 넣어주고 그렇게 가공해서 중개물 거는 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태그라고 하면 다른 마켓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 포커싱된 네, 스마트 스토어랑 그 다음에 쿠팡
쿠팡 두 개. 네, 네. 그래서 썸네일 좀 바꾸면 쿠팡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GSM이라는 걸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처음 영상들 보면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GSM에 물건 가지고 있는 그 도매 사이트 제품을 일단 바닥에 깔아놓고, 네. 그죠? 그걸 베이스로 돌리고 내가 키워드나 어떤 거를 지금 시중에 이렇게 전략을 짜겠죠. 이걸 팔아볼까 저걸 팔아볼까.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서 요거 팔만하겠다 해서 검색해 봤는데 내가 원래 팔던 곳에 없으면 시중에 가장 상품이 많은 뭐 오너클랜이나 네. 도매국이나 뭐 도매 창고나 이런 데를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이 있다면 그걸 이제 파는 위주.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가공을 좀 하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뭐 썸네일이나 상품 이름이나 뭐 최대한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베이스 간 제품은 상품 DB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판매가 되는 거고, 그죠? 네. 지금 중개몰 거 소싱해서 판다는 거는 이미 시중에 내가 시장 조사를 다 마친 제품을 역으로 이렇게 소싱해서 네, 파는 네.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분명 대표님처럼 안정적인 매출. 이게 또 믹싱이 되면 좋은 게 너무 싼 것만 많이 핸들링이 되면 혼자서 버거워요. 주문 처리하는 것도 버겁고. 또 좀 주문 들어온 걸 봤을 때 금액을 어쨌든 사람이 최종 금액을 딱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작은 금액이 낮은 금액들만 막 이렇게 막 몇백 개씩 들어와 있으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하고 좀 단가 있는 것들도 좀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이게 뭐 좀 잘못되면 다 뭐 뱉어내야 돼. 뭐 실제로 뭐 뱉어낸 적도 있긴 있지 하지만 어쨌든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마진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 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감수하고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돼요, 그죠? CS 전화 강성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비싼 거 뭐 100만 원짜리 팔다가 갑자기 중간에 반품도 안 되고 공급처에서 안 가다 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또 비싼 거 못 팔고,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사실 막상 판매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소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싼 제품, 그러니까 꼭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단가가, 객단가가 큰 제품들, 물론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업체, 회사, 뭐 단체,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분들은 사실 이런 걸 해도 돼요. 마음대로 자기 돈 아니니까. 그렇죠. 회사 돈이니까. 네, 그래서 뭐 사고 큰 하자가 없으면 다시 콜백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 사장이 직접 사지는 않잖아요. 네, 또 네. 담당자가 실무자가 사니까 담당자 귀찮게만 안 하면 되죠. 네. 사면 알아서 배송해주면 제일 깔끔한데.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막 자기 회사처럼 하고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진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죠. 네. 그리고 CS도 뭐 강성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업을 하다 보면 내 돈을 버는데 매일 강성만 하면 그거 누가 못 해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 내가 이걸 잘하게 된다면 큰 확률로 보면 되게 소수의 확률로 발생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큰 확률로 돈을 벌고 있으면 또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죠? 좀 상처받는 말들 때문에 좀 데미지가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는 또 털어내야 뭐 이 일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 맞습니다. 마찬가지니까. 돌이 돼야 돼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런 감정 없는 돌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제가 필살기 컨텐츠 올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보시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주로 어떤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고 어떤 마켓에 주문이 가장 잘 들어오며 집중을 주로 어디에 하시는지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 올인한다. 올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제 느낌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대량 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상품을 순환하거나 새로 상품을 쏠 때 5개 마켓 그리고 쿠팡, 롯데온, 톱스토어까지 한 번에 다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것만 주로 좀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것만 묶여서 나오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가 어쨌든 수수료가 어쨌든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외에 들어오는 주문들은 저는 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좀 하는 편이 돼서,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수수료가 쌓이기 때문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옥션이나 나머지 마켓들은 그 판매 단가, 객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묶이면 제 거 스마트 스토어가 메뉴에 이제 꽂혀서 그렇게 나오면 일어나는 종류들이 저는 좋거든요. 그러면 G마켓, 옥션 이런 뭐 롯데온 이런 묶이는 마켓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깔리는 네, 것들. 네.
그 각각의 마켓 안에서 발생되는 주문은 없나요?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G마켓 설명해드리면은 거의 다 파워 A딜러 최고 등급이 다 네,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마켓에서만 사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는 주로 이제 학교 쪽 구매하시는 많죠. 분들이 주로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생각보다 저는 주문은 잘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11번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좀 그쪽에서는 이제 개인보다는 단체나 학교 쪽에 그렇게 해서 주문이 발생이 되죠. 오늘 좀 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표님이 달성한 순수익 500에서 600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시면서 그죠? 지원도 없이 충분히 그런 순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 채널에서 거의 3년에 걸쳐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달성을 하고 나서 누군가는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또 처음에 직원 매출을 부러워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달성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이거를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처음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좀 달라진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5만 가지 생각이 들죠. 어쨌든 한 2000 이후로 뭔가 눈에 띄는 성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매출이나 그 마진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쨌든 제일 크게 지금 저한테는 온 머릿속을 지금 지배당하고 있죠, 그 생각에. 근데 어쨌든 그 식구들하고 뭐 어쨌든 애기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위안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어쨌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은 좀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생각은 일단은 살아남자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저도 지금 좀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로를 아직 못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갈지를 고민을 엄청 하고 계시고, 그래도 사실 뭐 하나를 제대로 이룬 사람은 뭐라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지금 대량등록 위탁 판매로 되게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 정도는 그 꾸준함과 끈기로 하루하루 쌓아나온 작업물의 결과가 결국은 내한테 어떤 득이 된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온라인에서 못할 거 없죠. 더 혹시 이 지금 윤영환 대표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생기면 또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그 Q&A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일단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지금 3년 차라는 시간 동안 꿋꿋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알려주신 윤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언필승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정답입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필승!